바이오주 얘기 나올 때 거의 항상 등장하는 이름 셀트리온이죠. 유럽에선 바이오 시밀러 점유율 1위, 미국에선 신약 진펜트라의 공장까지 인수했고 안과 신약 아일리아 시밀러도 2026년 미국 진입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19만원대, 단순 연환선 PER이 60배 중반이에요. 이 가격에서 셀트리온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10분 안에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셀트리온 종가는 대략 19만 6천원 정도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18만 초반에서 20만원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구간이죠. 발행 주식 수는 약 2억 3천만 주로 시가총액으로는 대략 45조원 언저리급 바이오 대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5조라는 숫자부터가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볼 실적 뉴스를 이 45조짜리 회사라는 느낌과 같이 보셔야 비싸냐 합리적이냐 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은 한 줄로 정리하면 바이오 시밀러, 직판 네트워크, 신약, CMO,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같이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금 나눠보면요. 바이오 시밀러, 레미케이드 복제약 렘시마, 휴미라 복제약 유플라이마, 아바스틴 복제약 베그젤마 같은 제품들이 유럽에서 1위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판, 단순히 공장만 돌리는 회사가 아니라 유럽에서 병원 약국을 직접 상대하는 법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직접 판매, 마케팅을 같이 가져가는 구조죠. 신약, 진펜트라, 렘시마 SC 미국 버전. 미국에선 레미케이드 복제약이 아니라 SC 제형의 신약으로 인정받아서 약가와 특허 측면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 3대 PBM을 모두 뚫어서 보험 커버리지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CMO, 생산기지 확대. 최근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 인수건이 기업 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서 미국 현지에 대형 생산 거점을 확보했고 바로 릴리 물량을 CMO 형태로 받아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유럽에선 자가면역, 항암뿐 아니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 안과용 아이덴젤트 같은 후속 제품도 순차적으로 출시 혹은 출시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비즈니스를 숫자, 뉴스, 가격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짚어볼게요. 먼저 2025년 3분기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회사 공시 기준으로 3분기 매출 약 1조 300억 원, 전년 동기 약 8,800억 수준에서 16에서 17% 성장, 3분기 영업이익 약 3,014억 원, 전년 2,070억 정도에서 45% 성장, 3분기 영업이익률 약 29.4%, 3분기 단일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입니다. 9개월 누적으로 보면 매출 약 2조 8,300억 원, 영업이익 약 6,933억, 지배주주 순이익 약 5,012억. 영업이익이 매출 성장률이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죠. 이건 단순한 매출 성장보다는 원가 구조가 좋아지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매출 성장률 16에서 17%, 3분기 영업이익 성장률 45%. 마진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약 61%, 9개월 누적 기준 영업이익률도 작년 약 12%에서 올해 약 24에서 25% 2배 정도 레벨업 됐습니다. 핵심은 매출 원가율 하락입니다. 예전에 원가가 높았던 재고가 빠져나가고 수익성이 높은 제품 비중이 늘면서 원가율이 38%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분석과 맞물립니다.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이게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성장보다 수학 구간에 가깝다? 이미 유럽에서 점유율 1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미국에서도 진펜트라 같은 고부가 제품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매출 대비 이익 비율이 확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단순 꿈이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을 동반한 성장, 뒤에서 보겠지만 영업이익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도 플러스라 설비 투자, R&D, 주주 환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긴 상태라는 거죠. 이제 재무제표를 바이오 기업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 잉여 현금 흐름. 2025년 9개월 기준으로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약 5,062억 원, 여기서 유형자산 취득 약 696억, 무형자산 취득 약 1,534억을 빼주면 간단한 잉여 현금 흐름은 2,830억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작년 9개월 잉여 현금 흐름이 대략 3,575억 수준이었으니까
규모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3천억 안팎 잉여 현금이 남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잉여 현금으로 회사는 자사주 매입과 셀트리온 배당을 동시에 하고 있는 구조죠. 이익은 많이 나는데 현금이 안 남는 바이오가 아니라 현금이 실제로 쌓이는 바이오라는 점이 셀트리온의 큰 강점입니다. 2. 재무상태, 부채와 자본. 재무상태표를 보면 총자산 21조 원, 총부채 4.2조 원, 자본 총계 16.8조 원, 부채 비율로 보면 약 25%, 자기자본 비율은 약 80% 정도로 꽤 보수적인 편입니다. 다만 금융분채를 합쳐보면 대략 2조 9천억 원 정도이고 현금 플러스 단기 장기 금융자산을 다 합친 게 약 1조 100억 원이라 순차입금은 약 1조 9천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회계상 부채 비율은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순현금 기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바이오 기업답게 무형자산 비중이 높다.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은 무형자산 비중입니다. 무형자산이 약 13.6조 원, 전체 자산 21조 중에서 약 65%가 무형자산으로 잡혀있어요. 바이오 기업이라 라이선스, 개발비, 특허,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 많은 건 자연스럽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 자산이 미래의 실제로 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이 회수될 수 있냐를 늘 같이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PBR이 약 2.7배 정도인데 그 자산의 대부분이 무형자산이라는 점은 보수적으로 보면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개의 주요 뉴스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셀트리온 주력 바이오시밀러 3종 유럽 처방 1위입니다. IQVIA 데이터 기준으로 램시마 유럽 점유율 69%, 영국 87%, 스페인 80%, EU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죠. 유플라이마 유럽 점유율 26%, 출시 이후 처음으로 1위, 베그젤마 유럽 점유율 24% 역시 처방 1위, 여기 허주마, 트룩시마 등 다른 항암 바이오 시밀러도 각각 30% 안팎 점유율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뉴스의 의미는 이미 확보한 내수 캐시카우가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서 보셨던 높은 마진의 베이스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 뉴스는 미국 일라이 릴리 공장 인수 기업 결합 심사 완료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짚으면 미국 뉴저지 브랜치버그에 있는 릴리 생산시설 인수, 송도 2공장 대비 약 1.5배 수준의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규모, 미국 아일랜드 경쟁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 딜 클로징만 남은 상태, 인수 즉시 릴리와 CMO 계약에 따라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 즉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를 산 게 아니라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확보, 관세 물류 리스크 축소, 미국 내 CMO 사업 확장 발판, 진펜트라, 아이덴젤트 등 미국 판매 제품과의 시너지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더 트래커 단독 기사였던 리제네론과 아일리아 시밀러 특허 소송 합의입니다. 핵심은 리제네론이 제기했던 아일리아 특허 소송을 합의로 종결, 셀트리온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아이덴젤트가 2026년 말부터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아일리아 황반변성 등 안과질환 치료제랑 글로벌 기준으로도 시장이 매우 큰 블록버스터입니다. 이미 셀트리온은 자가면역, 항암 쪽에서 유럽 1위를 만들어냈고 이제 안과 영역까지 파이프라인을 넓히는 그림이 나온 겁니다. 즉 유럽 캐시카우, 미국 신약 진펜트라, 미국 공장 기반 CMO, 2026년 이후 안과 라는 중장기 그림이 한 세트로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점. 왜 시장이 지금 프리미엄을 주는가? 정리해보면 셀트리온의 강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미 검증된 캐시카우, 유럽 바이오시밀러 3종의 점유율 1위, 플러스 높은 마진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의 30%에 근접한 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동반된 성장, 연간 3천억 원 안팎 잉여 현금이 남는 구조라 공장 인수, R&D, 자사주 배당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력, 미국 성장 스토리, 신약 진펜트라의 PBM 커버리지 90% 확보, 릴리 공장 인수로 미국 생산 기지, 플러스 CMO 사업 본격화, 2026년 이후 아일리아 시밀러 아이덴젤트 미국 진입 예정, 재무 안정성, 자본 비율 80% 수준, 순차입금이 있긴 하지만 이익 규모와 잉여 현금 흐름을 감안하면 레버리지가 과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시장이 셀트리온에 일반 제약 바이오보다 높은 멀티플을 주는 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두 번째, 단점.
리스크, 투자자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대로 지금 가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밸류에이션, 9개월 기준 기본 EPS가 2265원이고 현재 주가 19만 6천원을 그대로 놔두면 단순 PER은 80배 후반이 나옵니다. 9개월 실적을 단순 연한산에서 EPS를 약 3020원으로 잡아도 연한산 PER이 대략 65배 수준이에요. 즉 성장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결코 싼 구간은 아닙니다. 무형자산 중심의 자산 구조, 자산의 약 65%가 무형자산이고 PBR은 약 2.7배입니다. R&D, 자산화, 영권 등의 가치가 훗날 실제로 실적과 잉여 현금으로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장부는 튼튼해 보이는데 실제 가치는 과대평가일 수 있다는 점은 바이오 기업 특유의 리스크입니다. 가이던스, 주주 커뮤니케이션, 진펜트라의 연매출 1조 원대 기대 같은 공격적인 목표가 실제 숫자와 괴리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액주주 비대위가 임시주총을 추진하는 등 경영진 신뢰 가이던스 이슈도 불거져 있습니다. 경쟁 심화,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와 함께 경쟁사가 동시에 들어온 구조라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과 점유율 방어가 과제입니다. 정리하면 사업 실적 현금 흐름은 분명히 좋아졌고 앞으로의 스토리도 많은데 그 기대가 상당 부분 이미 가격에 선반영돼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을 보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체크포인트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숫자 포인트 3개. 3분기 영업이익률 약 29%, 연간 잉여 현금 흐름 약 3천억 원 수준, 현재 PER 대략 60배 중반, PBR 약 2.7배, 스토리 포인트 3개, 유럽 바이오시밀러 1위, 견고한 캐시카우, 미국 진펜트라 플러스 릴리 공장 CMO, 북미 성장축, 2026년 이후 아일리아, 시밀러 아이덴젤트, 안과 시장 진입, 리스크 포인트 3개, 높은 밸류에이션과 기대치, 무형자산 중심의 자산구조, 가이던스, 주주 커뮤니케이션 이슈. 이 영상의 목적은 셀트리온을 매수 하세요가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어느 정도까지 가격에 녹아있는지 그걸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였습니다.